저기 다리 넘어서 아름다운 여인 한 분이 계시는데 혹시 저분이신가? 야, 아니, 느낌은 진짜 반갑습니다. 파리 세네강을 건너는 그런 분 느낌이 그렇죠. 나세요. 예. 네. 소정자를 쓰고 바이암자를 써서 이 마을을 정암마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네네. 또 교통 중심지 역할도 했지만 네. 또 부사 기운이 많이 여기서 부사바이에서 나온다 해서 지금까지도 부사 기운을 받으러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새해 첫 출발지 2021년 신축년 바로 의령입니다. 자, 의령하면 말이죠. 예, 만개떡도 유명하지만 뭐 홍의장군 곽재우, 의병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경남타임즈가 나서게 된 이유는 바로 부잣길 때문입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새해 기운 팍팍 들이면서 부잣길 나서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꼽은 새해 소망은 코로나19 종식과 경제 회복. 계단도 그냥 막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느낌을 아니까. 지금부터 의령 부잣길로 소원풀이 나서 봅니다. 있는데 6.25 네. 전쟁 때 이게 또 소실되었다가 1958년에 저 다리도 1958년에 재건을 했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한번 폭파가 됐군요. 예. 부잣길 첫 번째 코스는 탁 트인 남강이 어우러진 정암로 일대. 정암로 갔다가 여기로 쭉 가게 되면 우리 솥바위 앞에. 솥바위에 갑니다. 솥바위 가서 빌어보시고 부자 기운 많이 받으세요. 다 같은 마음 아닐까요? 그렇죠. 아주 네. 뭐 위풍당당하네요. 위용을 그렇죠. 자랑하네요. 말 그대로. 가마솥을 닮아 이름 붙여진 솥바위는 부자바위로 불리는데요. 솥바위도 바위주면 저 위에 소나무 한 그루 아, 예. 얼마나 고고하게 어떻게 저렇게 딱 중간에 저렇게 있지? 그죠? 예. 저는 첫 느낌은 배가 이렇게 항해하는 좋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조각배. 딱 봐도 예사바위는 아닌 것 같죠? 솥바위로 부르는 이유가 솥이 이제 산바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다고 하는데 그 네. 확인 가능한지. 그거 확인을 아직까지는 한 사람도 없고 네네. 이제 이게 발이 산발이가 있는데 그 발 모양을 방향을 따라서 아하. 이 새 부자가 태어났다 했잖아요. 아. 그래서 뭐 북쪽으로는 조홍제 회장님, 예. 서쪽으로는 LG 구인이, 예. 우리 저기 동남쪽으로는 네. 삼성 예. 이근철 회장님 생각가 이렇게. 예부터 솥바위 주변 20리 안에 나란 3대 부자가 나온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굴지의 대기업 창업주들이 의령, 진주, 함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신기하긴 합니다. 부잣길 체험도 식후경. 야, 진짜 이 뚫고 들어오는 이 향만 맡아도 진짜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국밥을 사람들도 얼마나 또 많이 먹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글보글 끓는 국밥에 축 처진 기운도 솟는 것 같죠? 특히 의령가 하면 야, 진짜 근데 이렇게 유명한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의령하면? 어릉에 옛날부터 소가 유명하거든요. 네네. 이게 어릉에 또 옛날에 우시장도 있었고 네. 또 이제 이 소 싸움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어릉에. 그렇죠. 예. 신축년 소띠에 힘센 소의 기운도 받아보는데요. 이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주얼이에요, 그죠? 야, 이게 그 진짜 다 이것도 우리 지역에 나는 이렇게 음식으로 한친 거고. 자, 일단 수육 어떻게 이제 먹어야 또 맛있게 먹는 건지 한번. 수육은 네. 이제 양파하고 수육하고 궁합이 양파 넣고. 된장도 조금 향 넣고 깊다. 네, 넣고. 소스에 약간 찍어서 아하. 이렇게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곁들여가지고 드시면 되고, 예. 이게 원맛을 살리면서 그죠? 약간 예. 그 다른 것만 조금 첨가해서 먹는. 예. 이유가 있네요, 진짜. 맛있지. 쫙쫙 붙네요. 아유. 이제 수육을 어느 정도 드시고 나면 네. 이제 국밥이 들어옵니다. 밥을. 사장님께서 한 해 열심히 살라며 한 뚝배기 푸짐하게 퍼주셨습니다. 평소보다 고기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예, 고기 많이 들어. 아, 진짜 그러니까 이 사태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이게 원형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대로 계속 국물 보듬어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깊다. 야, 기운 쫙 나는데요, 이거? 어르신들도 올 한 해 건강하세요. 오늘 뭐 이 길 저 길 많이 다닙니다마는 이 길이야말로 진정한 리치 로드. 예, 부잣길. 부잣길. 예.
상호도 이제 그런 부자가 들어간 상호가 좀, 네. 야, 여기는 전국을 찌르네요. 전공을 찌르는 부자. 예, 그렇습니다. 아, 아, 우리도 예. 올해는 진짜 우리 아까 소울국도 먹었지만 네네. 소처럼 열심히 그렇죠, 일해가지고 그렇죠. 예. 다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가는 곳이 예, 이병철 회장님 예, 태어나신 곳. 생가라는 곳에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가- 뒤에 있는 산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죠? 이 산이 뒤에 있는 산이 마두산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마두산. 마두산. 생가 뒤에가 말등. 그래서 이름도 마두산. 아. 여기란 말씀이죠? 여기 이제 이병철 회장님이 이제 태어나신 생가인 곳이고 예.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또 찾아봤기도 하고 예. 그렇긴 한데 지금은 이제 예. 코로나 때문에 네. 폐쇄를 지금 이렇게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안에 들어가면 사랑채, 네. 그다음 뒤에가 안채, 네. 그리고 꽃간 이렇게 돼가 있고 새해가 되면 부자 기운을 받으러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 명소입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1910년 2월 12일 날 여기서 태어나셨답니다. 네. 뭐 이병철 회장님 할아버지한테 여기 문산정이라는 서당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한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릴 때 이제 서당을 다니셨고. 서당, 네. 예. 이 회장님의 어린 시절도 궁금했는데요. 옛날에 남자들도 머리를 길었잖아요. 네. 막 깎고 다녔잖아요. 둘째 누나 집에 갔는데 그 누나가 이 머리를 깎겠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은 이제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그 머리를 깎는 그날부터 자기 이 인생이 개화가 되었다. 그렇게 자서전에 보면 이 한 구절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세운 분은 생각부터 남다른 것 같죠. 드넓은 들판처럼 평탄한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부잣길을 오릅니다. 부자의 길이 쉽진 않네요. 힘들죠. 예. 여기는 어디길래 이렇게 예. 생가에서 2km 거리에 있는 작은 서당 소년 이병철이 학문을 닦은 곳이라네요. 지수초등학교 3학년으로 편입 전까지 예. 여기에서 공부를 하셨답니다. 예. 할아버지한테 한학을 배우고. 소위 이제 신식 교육을 받기 전에 네. 그죠? 옛날에 네. 한학 공부를 많이 네. 하셨으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고 아담했습니다. 이제 여기 문산정이라는 것은 아마 이게 처음 공개하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호암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예. 자료들도 있고 예. 길도 있습니다만은 예. 호암 선생님이 공부하신 이 문산정은 처음 공개란 예. 말씀이세요? 올해 대입이나 입사 같이 중요한 시험을 앞둔 분들께 문산정 기운 팍팍 보내드립니다. 야, 쫙 보인다. 오! 야. 아니 누가 우리 대한민국이 좁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넓은데. 야. 쫙 펼쳐져 있네요. 의령 부잣길 마지막 코스입니다. 꼬불꼬불 산길을 따라가면 닿는 이게 뭐 곳. 자연 풍화 작용에 의해서 예, 자연적으로 만들어진긴 하겠습니다만은 야. 촛대라 그럴까요? 네? 예. 좀 이렇게 뭐 영험함을 담아서 우리가 네. 기원을 많이 드리잖아요. 네. 그런 느낌도 있고. 야, 이게 참 신기합니다. 중간에 그죠? 다 이렇게 이제 어딜 가나 네. 소원을 다 빌고 이렇게 들어준다 하지만 여기도 한 가지 소원을 절실하게 빌면은 한 가지는 꼭 들어준답니다. 탑바위에도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옛날 할아버지가 아픈 손녀를 위해 밤낮으로 빌었더니 병이 완치됐고 그 후 소원바위가 됐답니다. 시원하게 쭉 뻗은 길처럼 크고 작은 모든 바람들이 시원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집에서만 자고 있으니까 너무 좀 몸이 나른해진 것 같고 그렇죠. 예, 사는 재미가 없어서 일단 우리가 이제 우리 동네 의령에서 제일 유명한 부잣길부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네네네. 코로나도 다 물러가고 밝은 새해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애들도 많이 좀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그런 의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올 한 해 모두 부자 되소. 좋은 사람과 함께 하니까 더 좋은 기운, 예, 그야말로 부자 기운 받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아,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렇죠?
좀 잘 사는 예. 우리 국민 네.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음 담아서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2021년 새해 첫 경남의 맛집은 눈 내린 함양군 마천면입니다. 한 해 음식 맛은 내가 책임진다. 지리산이 너무 좋아. 여기서 아야 춥다. 여기 문을 열어가지고 우야차. 된장은 그냥 된장 같은데. 속이 냉한 사람들 먹으면 너무 좋고 그래요. 특허도 받은 된장입니다. 온물로 담은 옷된장이라서 딴 된장하고 특이합니다. 21년 전 옷이 유명한 마천면으로 귀촌한 점순 씨 부부. 그때부터 옷된장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요즘엔 귀한 가마솥으로 콩부터 삶습니다. 세 시간 넘으면은 뽀글뽀글 넘어요. 빌빌빌 하다가 좀 생기면은 진한 눈물이 나고 별로 안 넘칠 때 그때는 콩이 완성이 됩니다. 봐, 이게 이제 눈물이야. 진한 눈물. 콩이 생기졌나? 아이고 생기졌네요. 어마마마 생기졌다. 이때 콩이 타지 않게 잘 저어주고요. 그러면은 딱 닫아갖고 한 2시간 뜸만 들이면은 우리가 메주를 만들 수 있어요. 소금포를 한번 해봐요. 오래 타는 참나무는 콩 삶기에 필수. 덤으로 고기도 굽습니다. 숯불이 좋으니까 돼지고기도 구워 먹고 여서 고등어도 구워 먹고 막 전부 다 이제 숯불 하면 너무 맛이 나니까 이제 열어갖고 이제 밥을 먹고 여서 막 하고 막 그러면 좋고. 바글바글 이렇게 끓여갖고 참 이런 어찌한 맛있거든. 자, 와 콩이 참 잘생겼어요. 아직까지는 일반 된장 만들기와 동일한데요. 장을 담을 때 그때 옷물을 내려가지고 소금물하고 다 옷물에서 싹 내려가지고 그래갖고 물하고 저기 메주하고 그래요 간장을 담습니다. 옷된장에서 옷만큼 중요한 콩. 충남 부여 출신 최고의 메주콩을 식기 전에 갈아서 메주를 만듭니다. 흰곰팡이 이거는 유익한 겁니다. 유익해 몸에 체각시 시집 보낼 때 분부하는 거면 요리돼야만이 진짜로 이게 좋은 메주입니다. 이 시커먼 거 끼면은 메주 못 써요. 메주가. 뽀얗게 눈밭에 구른 것 같은 메주는 2-3달 동안 건조에 들어갑니다. 우와. 드디어 등장한 옷물. 함양군 마천면 특산물 옷을 3-4시간 동안 푹 끓인 건데요. 피레목을 여가지고 우리가 해독을 시켜갖고 담아기기 때문에 옷 타는 사람도 이 간장 된장을 먹으면은 옷이 안 탑니다. 걱정하지 말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잘 건장 이렇게 내야 돼요. 이렇게. 장을 담글 소금물을 옷물로 내리는데요. 이 소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유명한 전라도 비금도 출신. 음식 맛은 장맛. 장을 만드는 모든 것에 정성이 우러납니다. 김에 해가 뜨면 질 때까지 정남양 집에서 물도 좋고 그 바람도 좋고 찌일이 그 저기 안 맛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부심 가득, 정성과 자연, 시간의 조화로 만드는 장이 올해도 잘 익어가겠죠? 꽃된장 잡숫고 면역력 키워갖고 코로나도 물리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경남의 맛, 두 번째 맛집은 건강을 챙겨준답니다.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겨울철 보양식으로도 으뜸이라는 이것은 오늘 날씨도 좀 차갑고 해서 고추장 불고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에 오들오들 떨던 몸도 녹여주는 소리부터 맛있는 오리불고기인데요. 14년 동안 함양 군민들이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리 불고기 전문점이라서 맛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간장 양념하고 고추장 양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오리 불고기만 드시는 게 아니라 코스 요리처럼 오리 불고기를 드시는 중간에 오리 뼈탕하고 오리죽을 함께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단출한 메뉴에도 사랑받는 이유. 메인 메뉴 못지않은 덤도 있지만 바로 이 오리 불고기 때문인데요. 주문 즉시 각종 채소와 오리를 넣고 양념합니다.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과일이 저희는 한 4-5가지가 들어가고 특이한 과일이 한 가지는 들어가요. 근데 그건 말해드릴 수가 없고 건강을 생각해서 저희 함양에서 나는 여주를 갈아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리 불고기 중짜입니다. 이 집은요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양념이면 양념, 간장이면 간장 다 맛이 있고 그리고 이대가 하는 집이라서 또 다른 집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얼떨결에 물려받고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얼떨결하게 하는 거를 양은 저희 어머니께서 그 저렴한 가격에 온 가족이 배부르게 맛있게 많이 드시라는 의미로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양은 저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 비법부터 양까지 철저하게 지켜나가니 식당이 점점 견고해집니다. 오리는 그 누린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오리 뼈를 잘못 삶으면 그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리 뼈를 삶을 때 세척을 아주 깨끗하게 하는 게 제일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들어가는 건 없어요. 다만 곰탕처럼 진하게 우려냅니다. 결혼하고 40kg가 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리 먹으러 간다 그러면은 뭐 오리고기 살이 안 찌니까 양껏 먹고 오라고 합니다. 이 집 오리고기 정말 맛있습니다. 오리고기, 탕, 죽을 먹어도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볶아야 끝납니다. 우리 손님들은 워낙에 먹던 양이 있으니까 그 양이 자기한테 딱 맞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다 이제 밥도 볶아 먹어야 되는데 고기만 먹다 보니까 밥을 못 볶아 먹는다. 좀 적게 먹어야지, 적당히 먹어야지 했는데 와서 먹기 시작하면은 뭐 이것저것 계속 나오니까 먹으면은 이게 막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손님들 많이 못 뵀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뵐 수 있길 바랍니다. 맛있는 오리고기 드시러 오세요. 겨울 보양 든든히 하시고 올 한해 무조건 건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새해 복. 한파 경보가 내려진 영서지방은 낮에도 영하 10도에 가까운 강추위가 이어졌으며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는 요즘 칼바람까지 부는데요. 오늘 너무너무 춥습니다. 진짜 추운데요. 오늘처럼 추운 날이 올해 들어서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인제의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맛을 한번 보러 가보시죠. 겨울바람 맵기로 소문난 인제의 청정 자연 속에서 맛을 더하는 주인공 만나러 갑니다.
인제군 용대리입니다. 추위 속에서 깊어지는 맛의 주인공 바로 황태인데요. 추위 속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노르스름한 빛깔로 변해가는 황태. 황태 거는 날은 가장 추운 날에 한다는데요. 겨우내 황태가 되기 위한 첫 작업이 시작됩니다. 아우 사장님 네. 이렇게 셀 수 없이 명태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요. 네. 이 명태들은 다 어디서 온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명태가 안 나고요. 지금 장소 러시아에서 이제 수입한 걸 가지고 이제 황태 덕장에 명태를 걸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명태가 많이 나던 시절엔 동해안 명태를 인제 용대리로 옮겨 황태로 말렸는데요. 바람이 잘 통하고 안개가 없어 황태의 최적지입니다. 이 용대리의 네. 황태는 네. 장점이 많잖아요. 네. 그런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적당한 추위, 그다음에 적당한 바람, 적당한 눈. 이게 삼박자가 맞고 그다음에 사람들 여기서 하는 이제 정성이 들어가서 이 사박자가 맞아서 이제 질 좋은 황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눈 많이 오고 추운 인제 용대리. 눈은 명태를 잘 부풀게 해주는데요. 좋은 황태로 말리는 것은 날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황태는 하늘이 말린다고도 합니다. 인제 명품 황태 만들기에 도전한 신진 씨. 황태 널기 정도는 잘할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걸어보면 되죠? 아, 고기야 잘 말라라. 맛있게 말라라. 이제 5마리예요, 5마리. 아니 이걸 얼마나 더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걷는 거예요? 그거 다 못 걸으면 집에 못 가.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 있지만 나 다시 돌아갈래. 용대리 3개 마을에서 생산하는 황태의 양이 전국 황태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황태의 고향. 황태를 먹기까지 33번의 손이 가야 한다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양이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거 황태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이제 황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황태구이, 그다음에 황태찜, 그다음에 황태 해장국. 예, 이거는 이제 제일 많이 발달돼 있고요. 조금 이제 요새 이제 뭐 이제 강정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드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이제 보편화가 좀 안 돼 있습니다. 미시령 아래 용대리. 가는 곳마다 황태 걸기에 분주합니다. 자, 이렇게 맛있게 변신한 황태. 그 맛이 어떤지 직접 맛을 봐야죠. 고단백, 저지방, 영양가도 아주 높은데요. 특히 황태의 가장 큰 효능은 바로 숙취 해소. 뽀얀 국물 제대로 우러난 황태해장국 한 그릇이면 겨울 추위도 끝! 거기다 매콤달콤한 양념을 발라 구운 황태구이. 지글지글 노릇노릇. 이거 진짜 밥도둑인데. 와, 푸짐하다 푸짐해. 와, 이렇게 명태로 만든 음식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명태를 조금 말려서 만든 코다리찜, 그리고 명태를 완전히 말려서 만든 황태구이, 그리고 황태 해장국, 명란젓과 함께 만들어진 명란 아보카도 비빔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황태를 만들어 보려고 널어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오늘의 메인 메뉴, 이 황태구이와 황태 해장국을 먹어보겠습니다. 황태 속살 사이로 양념이 잘 뱄는데요. 첫맛은 양념 맛에 반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구수한 황태 맛에 반하게 됩니다. 황태구이가 아주 간이 안 배어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먹어보니까 부드럽고 속도 알차고 아주 씹는 질감도 좋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이 황태구이도 먹었겠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황태 해장국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추위가 다 녹아지는 것만 같은 이런 기분. 진짜 왜 추운 날에 황태 해장국을 먹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주 속이 든든해집니다. 자, 비빔밥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게 이 산채랑 같이 비벼져서 그런지 아보카도의 맛도 함께 있고 이 명란젓의 맛까지.
사장님, 제가 이렇게 많은 명태 요리를 먹어본 게 처음인데요. 이렇게 황태구이 같이 맛있는 이런 음식을 만드는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황태는 용대리에서 만든 황태가 최고로 치거든요. 근데 용대리 날씨가 좋다 보니까 얼었다 녹았다 제대로 된 황태를 만들어지기 최적의 조건이라서 누가 만들어도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는 황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황태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다른 요리도 있을까요? 황태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황태 구이와 황태 해장국이 있고 황태의 메인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으로 나오는 그 요리들로 인해서 뭐 황태 껍질, 콜라겐이 많은 껍질로 인해서 뭐 티각처럼 간식거리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뽀얀 육수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머리 같은 경우는 뭐 김장할 때 육수로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황태도 물론 많이 쓰이지만 그 외의 것들도 정말 버릴 게 없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맛, 황태. 매서운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만들어지는데요. 오랜 세월 변함없는 맛. 인제의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새해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판매를 이제 해서 활기차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처럼 굉장히 힘든 불경기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대리 황태가 다시금 크게 번창을 해서 용대리 마을 자체가 황태로서 다시 최고의 마을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다 바야흐로 대포스트 코로나 시대. 설마 아직도 코로나를 마냥 피하려고 집에 가만히 콕 박혀 있으신 거 아니겠죠? 집에 콕 박혀 있으면서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집콕 키트와 자연과 역사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언택트 영재 조문구까지 지금 만나러 가봅니다. 맑고 파란 겨울날 그야말로 집콕하기 딱 좋은 날씨. 우리의 나영 리포터는 길어지는 집콕 생활의 영혼 가출 일보 직전. 나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 이렇게 하루 종일 TV만 보고 휴대폰만 보고 진짜 하루 종일 멍만 때리고 있는데 조금 더 슬기롭게 집콕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특별한 집콕 생활을 찾아 어딘가로 향해 보는데요. 제가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하려고 했더니 여기를 많이도 추천을 해주시던데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안동시 청소년 어울림 마당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게 집콕 키트인데 이게 뭔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콩 같기도 하고. 네, 이게 콩나물콩이에요. 그래요? 콩나물 키우는 네. 콩. 근데 이게 물에 불리면은 이게 한 3배, 4배로 불어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 밑에 구멍도 있고 이렇게 키트 이렇게 딱 돼 있어갖고 이렇게 하면 이제 물을 주면은 한 일주일 정도면은 우리가 시중에 파는 콩나물은 아니지만은 그 사이즈 한 70% 정도 되는 콩나물을 수확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집콕 생활은 가라. 집에서도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슬기로운 집콕 키트. 그 대망의 주인공은 콩나물? 그러면 이걸 집에서 할 수 있도록 키트를 나눠주시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이걸 키우면서 가족들끼리 요걸 같이 키우면서 얼만큼 자랐나 보기도 하고 서로 물 좋냐 얘기하면서 좀 재밌다는 그러한 지금 얘기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저희한테. 요즘 시대에 딱 맞는 것 같은데 반응이 핫할 것 같은데요? 매우 핫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은 완전 초록색 콩나물이 되었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햇빛을 맞아서 초록색 콩나물 됐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시중에 파는 콩나물처럼 다 키우신 분들도 있고요. 지금 보면 그걸로 요리하신 것도 보내주시고요. 지금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있으세요, 지금. 특히 엄마들 카페에서 되게 지금 반응이 핫해요, 지금. 예. 키트계 인싸 집콕 키트 활용법은? 여기에 이 콩나물 키트를 받아서 정말 잘 키우고 있다고 해서 제가 구경을 와봤는데요. 이 집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잘 키우고 계세요? 네, 한번 보시겠어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네. 어디? 이건가요? 네. 한번 오픈을 좀 해주시죠. 얼마나 잘 자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다다단따. 오!
저는 아까 사실 콩만 봤거든요. 이렇게 키울 수가 있는 거군요. 근데 이 콩나물이라는 게 이게 콩때부터 이렇게 쫙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이 키우는 재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키우는 재미 또 일주일 만에 쑥쑥 자라니까. 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는 재미도 있고 또 보면서 또 키우는 맛이 있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 보다 보니까 여기 살짝 비었는데 요거 어디 갔어? 요거 빈 거 어디 갔어요? 이거요? 네. 이거 저희들이 해 먹었죠. 해먹었어요? 네, 요만큼 어떤 네. 맛인가 해서 저희들이 좀 조금 묻혀봤었거든요. 네. 근데 콩나물 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런데 준석이 같은 경우는 조금 해서 네. 라면 끓여 먹을 때도 같이 넣고 먹어요. 실제로 키워서 먹어보니까 예. 그럼 더 맛있겠네요, 음식이. 실제 더 맛있어요. 네, 정말 더 맛있어서. 네네. 제가 직접 이 콩나물 기르는 곳을 갔다 왔는데 너무나도 다들 좋아하시고 또 재밌어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기 콩나물 키트 말고도 또 다양한 키트들이 있다면서요? 예. 원래 저희가 총 3개의 키트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게 2번째고요. 저희 첫 번째 키트 얘기 잠깐 해드리면 텀블러 만들기로 했어요. 나만의 텀블러. 저희 이제 고등학생 친구가 가져가서 후기를 남겼는데 그걸 이제 가져가서 할머니랑 같이 만들었다고 할머니랑 커플잔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봐서 되게 좀 감동이었던 걸 자랑을 하고 싶었고요. 오늘의 특별 메뉴 직구 키트로 직접 기른 콩나물이 시원개운한 콩나물 라면으로 변신했습니다. 나만의 텀블러 만들기에 이어 콩나물 기르기까지 매번 똑같이 누워있고 밥 먹고 누워있고 TV 보는 집콕 말고 알찬 추억을 만드는 직구 키트로 키우는 재미와 먹는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와. 여러분도 집콕 생활을 좀 더 현명하고 즐겁게 즐겨보세요. 집콕에 이어 찾은 언택트 여행지 조문국 사적지입니다. 요즘에는 언택트 여행 그리고 뭐 숲콕이 정말 대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드넓은 자연과 또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곳에 왔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금성면 고분군이라고 하는 조문국 사적지입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에 의하면 삼한시대 때 부족국가 중에 한 소국인 조문국이라고 합니다. 드넓게 펼쳐진 낮은 초원, 사실은 모두 고분이었으니 이친왕국 조문국의 흔적이 남아있는 여기는 금성면 조문국 고분 사적지입니다. 최근 언택트 여행지로 주목받으며 소소하게 유명해진 곳이라고 하죠. 기원전 3세기 또는 기원전 1세기 삼한시대 의성 지역에 뿌리를 둔 지난 12국 중 하나의 나라 조문국.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이번엔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이 조문국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 박물관에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조문국이 뭐예요? 조문국은 과거 삼한시대 때 의성 지역에 있었던 초기 국가를 우리가 조문국이라고 합니다. 이 조문국은 삼국 사기에도 그 기록이 나오는데 기록을 좀 살펴보게 되면 신라 보류왕 2년 이때가 185년이었거든요. 이때 경주의 사로국, 이 사로국이 훗날 신라가 되겠죠. 이 사로국이 의성의 조문국을 벌하였다. 이런 기록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박물관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박물관은 2013년 개관하게 되었는데 의성군 금성면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바로 이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금동관, 금동 신발 등을 비롯해서 여러 토기 등 다양한 유물들을 이 박물관에서 만나볼 수가 있죠. 최근에는 어린이 물놀이장 그리고 상상놀이터 등이 개관을 해서 아이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 중입니다. 잊혀진 왕국 조문국의 찬란한 과거를 되새겨볼 수 있는 곳. 해설사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둘러보는 박물관 한 바퀴. 이번엔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터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박물관도 외부에 나와 보니까요. 이렇게 고인도도 있고 또 무덤도 직접 또 관람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미로공원인데요. 제가 한번 통과를 한번 해볼까요? 꼬불꼬불한 미로공원에서 길찾기 3배경. 여기가 바로 아기 공룡 발자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진짜 실제로 공룡 발자국이 있어요. 역사와 재미를 한 번에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알거리까지 정말 언택트 여행에 이만한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드넓게 펼쳐진 자연까지 정말 조문국 사적지 강력 추천합니다.
코로나 즐길 수 없다면 피하라. 마냥 이리 숨고 저리 숨지 말고 좀 더 슬기롭게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함께하는 알찬 집콕 키트로 콩나물도 길러보고 언택트 여행지 의성국 조문국을 찾아보는 숲곡 생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상 속 새로운 재미로 활기를 되찾아보세요. 새해를 맞아 작년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내 인생 최고의 해였다. 도연아, 참 잘했다. 씩씩하게 잘 살았다. 이런 행복이 이렇게 올지는 몰랐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시를 쓰면서. 한 해를 잘 보낸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김해대회동 특별한 작은 전시회가 왔소. 올해 첫 방문지는 경남 김해시인데요. 우리 내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유통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7만 6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넓은 공간과 문화예술이 잘 접목되어 있어 주민들이 삶을 영위하는 데 좋은 동네입니다. 문화생활 즐기기 좋은 동네답게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전시가 있다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우연히 보니까 이 전시회를 하고 있어서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살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시로 표현한 거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또 힐링이 되고 참 좋네요. 저희 어머니들의 얘기를 그대로 녹여낸 듯한 또 그게 시로 됐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제가 더 즐겁네요. 살아있는 과거를 말하다 시와 그림 그리고 이야기는 내외동 어르신 각자의 인생사를 시로 표현한 소박하지만 특별한 전시회인데요. 지난해 10월부터 6주간 15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릴 적 이야기, 추억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과 앞으로의 미래의 이야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글을 좀 쓰게 했습니다. 아주 동화 같은 감성을 지니신 어머니세요. 저희가 꽃 만들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꽃을 보시고 시상이 떠오르셔서 진달래꽃이라는 이렇게 예쁜 시를 바로 지으셨습니다. 어릴 적 추억이 담겨 있죠. 나 때는 이렇게 했었다라는 그런 어릴 적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의 세대와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드셨습니다. 알록달록 피어난 이야기들 모두 눈길이 가는데요. 어르신 한 분은 젊은 날 혼자 되시고 자기들이 키우며 힘든 시절을 잘 견디고 살아온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시며 힘들었지만 잘 살아준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시고 싶으시다고 하신 어르신이 기억에 남습니다. 도연아, 참 잘했다. 씩씩하게 잘 살았다. 나 자신을 칭찬해본다. 이 프로그램이 도연이를 시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참 좋습니다. 예. 천생시인 같은 도연 씨를 만나봅니다. 내외동은 복지센터가 잘 돼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좀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거든요. 다리가 아파서. 내외동 복지센터에서 그 지원의 권유로 참여하게 됐거든요. 참여하고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혼자 있다가 나가가 있으니까 재미가 있고 즐거우니까 다음 주가 자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다음 주가 지내고 나면 아이고 또 다음 주가 지나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세월 속 꼬깃꼬깃 숨어있던 이야기를 펼치기가 어색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꽃을 좋아하는데 그동안 뭐 좀 잊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제 남은 인생도 꽃처럼 즐겁게 살고 싶고 꽃 피우고 싶어서 저렇게 나는 나름대로 썼는데 선생님들이 저렇게 작품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나비처럼 훨훨 꽃잎에 안고 싶다. 새로운 도전으로 인해서 큰 희망을 얻은 한 해였습니다. 읽을수록 가슴 뛰는 어르신들의 시,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84년 인생 처음으로 시 쓰는 재미를 느껴봤다는 차분 씨.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들고 그래서 저도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뭐 좋아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번에 막 가가지고 그림 그린 거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 생전에 생전 처음이에요. 이 나이 먹도록 그런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도 행복한 거 없습니다. 고난했던 삶으로 써낸 시, 유독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는 내 자신으로 해서 살고요. 저는 성격이 밝고요. 뒤끝이 없고 치매 예방을 해서 부력도 많이 맞추고 색칠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 내외동 시인 탐방 마지막은 해바라기를 쓴 도분 씨. 참 집에서는 이렇게 혼자 있잖아요. 그 혼자 있다 보니까 여럿이 모이는데 거길 가니까 막 웃고 노래하고 그림 그리고 막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기 같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잊어버리고 막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어린애 같은 그런 기분.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야. 노란 해바라기를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활짝 웃는 기분이다. 이 기분 그대로 새해까지 전시는 끝나지만 여운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작은 전시회는 세비치 요원들의 복지를 위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뤄낸 작은 결과물입니다. 감사함을 전하고 따뜻한 연말 연시가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이상 건강을 잃지 않으면은 손끝 놀리는 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 그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가지고 참 한 게 너무나 재밌었고 고마웠어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 한 해였는데 2021년에는 코로나 물러가라. 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써내려가다 보니 아름답기만 한 어르신들의 삶처럼 맞이하는 신축년 꽃길만 걸으세요.